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급락한 이후에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최근 모습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옆으로 살짝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 약간 기간 조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돌겠죠. 돌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면은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을 좀 벌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죠? 살짝 밸런스가 지켜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세력 둘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방향을 잘 못 잡죠. 이렇게 큰 세력 둘이 부딪혔습니다, 지금.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아마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근데 보시면은 HLB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주봉, 월봉 신고가가 난 종목이에요. 52주도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세력틀의 출구 전략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전체를 팔고 있는지 다 팔았는지 매도 전략,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HLB. 그리고 많이 오른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자, 대부분의 이슈는 노출이 됐고 중요한 건 심리적 부분이 됩니다. 왜?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현재 진행형.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뭐가 안 되나 보다. 피어가 작용하겠죠. 올라갈 때는 임상이 성공하나 보다.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심리적 부분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어내게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볍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HLB 대형이 중요해진 영역에 접어들었고요. 대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모두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 기술적인 부분이죠. 대응 전략. 그 다음에 HLB 리포트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슈는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뭐 살짝 문어발 기업 냄새가 좀 나긴 나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시면은요. 세 가지 주력 약품이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닌이죠. 가장 유명한.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들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패한 다음에 FDA 승인해서 진양건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정리해 볼게요. BIMO라고 있죠.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실사를 해봤는데 자, 피대상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 중이죠. FDA 직원이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됐고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시설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FDA에서. 자, 근데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캄넬리주마 이거 제대로 효능이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거 실사 못하면요. 이거 화상회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지역이라도. 그죠? 효능에 문제가 없었다. 이거는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기업이 아니고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이었으면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 이거 내용 보시면은요. 진학근 회장의 멘트 중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니지만 항서제약에 캄넬리주마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이 없어도 승인이 났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은요. 바이오 안보법 미국에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그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미국인들의 생체 정보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미중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미국 그 IRA 아시죠, 여러분? 전기적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거 내년에 발의되는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미국인의 생체 정보를 중국 기업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로 항서제약도 중국 기업입니다, 여러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퍼실러티의 문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가 안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이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게 아닌가. 중국 기업들한테도 좀 여유를 주는 게 아닌가. 뭐 결국은 통과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이 항서제약 문제가 HLB 제약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통과됐습니다. BIM은 안 해도. 진양근 회장의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효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코에서 미국 아마키에서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됐습니다. 여기 나오죠. 부신 피지람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리보세라닉이나 이 캄넬리주막이 간암 쪽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유암, 그 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이제는 부신 피지람까지 왔습니다. 효능에는 절대 문제가 없다. 결국 항서제약의 퍼실리티 문제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생존 기간도 23.8개월, 2년입니다, 여러분. 올해 FDA 허가 목표입니다. 효능에 문제가 없고 생존 기간도 길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폐암 3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완전 간해는 뭐냐면요. 암에 대해서 암이 걸렸는데 어떤 치료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간해. 이게 암이 없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폐암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간암이었다가 유방암, 위암, 난소암, 부신피질암, 이제 폐암까지 왔습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병용요법으로 쓰게 되면은 어지간한 암엔 다 효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폐암까지 왔어요.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췌장암 정도 남은 거죠.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승인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7월 1일 날 미팅 진행한다는 얘기 나왔죠.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FDA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썼던 건데 패스트 트랙입니다. 어떤 약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하는 거죠. 원래 승인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는 짧습니다. 바로 승인할 수 있어요. 올해 안에 승인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날 미팅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미국에서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됐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미 마케팅 작업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 여기 등재돼야 됩니다.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로 MS가 20%죠. 옵톰 RX와 서브웨이 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었다. 자,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판권을 HLB 제약이 확보했어요. 한국에서도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승인만 나게 된다면 동시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CB 600억도 발행이 됐습니다. 이 즈음에 이거 뭐죠? 지속 성장 위한 선제 조치. 자, 미국 마케팅 자금 자회사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하지만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예비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CB 600억 예비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CB. 이걸 택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력들이 주식을 차익을 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차익 보는 방법.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죠. 가장 일반적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주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식으로?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죠. 일종의 서브입니다. 이게 보통 주죠. CB 600억 넘버 2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래소 이전 얘기 있죠. 이거 이전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하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매도 때문입니다. 코스닥 150 종목, 코스피 200,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죠?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원천적으로. 이거 안 돼요. 근데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세력들이. 증거가 나왔어요. 찌라시 퍼뜨리고 신한증권 창구로. 이번에 성공했죠. 찌라시가 사실이 됐잖아요. 승인이 안 됐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파티하고 있을까요? 현재 쇼커버 중입니다. 부지런히 밑에서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패스트 트랙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그때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때는 쇼츠 키즈를 해야 돼요.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자, 이거 차트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그게 훨씬 빠를 겁니다.
자, 액면보다는 에코프로 있죠. 이거 작년에 보시면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150만 원이거든요. 그때 액면 분할 안 했으니까. 자, 이때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빠질 거라 보고. 근데 주식이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없이 안 빠지니까 빠지지 않으면 사야죠. 쇼커버를 합니다. 안 내려가니까. 실적이 오픈되고 주가가 슬슬 올라옵니다. 급해졌어요, 마음이. 바닥을 쳤으니까. 스키즈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 50만 원짜리 주식이 150만 원까지 갑니다. 급등이 나와요. 근데 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온 겁니다. HLB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모양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HLB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는데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돼서 자,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기준이 될 만한 수치.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초기에 R&D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바이오 기업들. 두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돼요. 임상하려면. 세 번째,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임상하려면. 인풋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돈이 없어 포기하거나 아이디어를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돈이 많은 곳에. 얘네들이 성공하잖아요. 상용화되면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그래서 임상 끝난 다음에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쳤고 이제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미국과 한국에서 여기 PBM 등재했고 여기는 HLB 제약이 팔기로 했습니다. 매출의 100을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5에서 10%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다 그랬습니다. 얘네들 열심히 쇼 커버 중이죠.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쇼치키즈로 대응한다. 이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왜? 7월 2일 날 미팅 하잖아요. 그죠? 이거 나중에 패스트 트랙 얘기 나오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눌렸기 때문에. 그때 스키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렸고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이제 스키만 남았습니다. 제시도 할 거고 그러면 매출의 100을 다 먹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세 번째, CB 600억도 발행됐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고. 네 번째, 공매도 세력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열심히 쇼커버 중입니다. 그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스키즈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폭등할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자, 공매도 세력을 내리누르는 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가 맞짱을 뜨고 있는 세력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차트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급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받쳤잖아요, 한번 누군가가. 그죠? 근데 쉽게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매수 매도가 굉장히 팽팽해요. 자, 혹시 최근에 기관 동향 보셨나요? HLB?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론 샀다 팔았다 하긴 하는데 이거 누구죠? 제가 보기엔 이거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패턴은 여러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가에 삽니다. 밑으로 깔아놓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두 번째는 구간 매수를 합니다. 구간을 살짝 높여서. 세 번째 그냥 호가에 삽니다. 매수 호가에. 네 번째는 시장가입니다. 물량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과정 다 생략되고 여기서 사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얘네들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박뮤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봤어요, 제가. 외국인들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아는 패턴이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공매도 세력이랑 헤지펀드랑 붙었어요. 얘네들 가능하면 싸게 받으려 그럴 겁니다. 쇼커버 하려 그러고 얘네는 빨리 물량을 확보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7월 2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미팅 끝나고 패스트트랙 얘기 나올 가능성 크거든요. 그 전에 빨리 물량 확보해 놔야 됩니다, 얘네들. 일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 공매도 세력이랑 헤지펀드가 붙었는데 누가 이길까요? 돈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지금은 이슈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저는 얘네들한테 걸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거든요. 헤지펀드가 사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산다고 바로 못 올라갑니다. 그죠? 얘네들도 물량은 풀면서 살 겁니다. 그죠? 싸게 사고 싶겠죠. 물량을 확보하긴 하더라도.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없는 전쟁이죠. 이렇게 내리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이 오래 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한쪽이 항복선을 할 때까지.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HLB가 전체 계열사가 지금 다 그런 형국입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자, 주봉 볼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여기서 들어 올리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죠? 세력들도 이렇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확률이 적어요. 이게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은 2019년 코로나 때 급등 급락이 한번 나왔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이거 제외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자,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년에서 6년. 이거 얼마 정도 오른 겁니까 지금? 4배, 5배에서 6배 정도.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 이게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같이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갑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올라가려면. 아직도 오랜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 여기 얘네들이요. 차분하게 매집한 얘네들. 여기까지 빼고 여긴 새로운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들 개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텁니다. 공포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희망을 주는 거죠.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임상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된다.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된다. 기준이 되는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완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부분들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HLB 같은 급등 종목들 매매를 해봐야 나중에 계산해보면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패턴 분석을 해봐야 되고 얘네들만큼 수익이 날려면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특히 4번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분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전체 HLB 계열사가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포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아예.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해요.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 기술적 분석. 특히 3번의 거래소 이전 및 FT 승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승인 안 됐을 경우 전략도 넣어놨고 핵심 이슈 분석, 탑5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너에 제가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체 HLB 계열사를 커버 가능한 리포트예요. 제약, 테라피틱스, CG 인바이츠 이런 종목들, 생명과학. 자, HLB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 특히 3번에 승인 불발됐을 경우에 대응 전략까지 넣어놨고 급등 예상 종목도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승인은 다시 됩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이 가동되기 전에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일봉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급등 급락하다가 살짝 누워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입니다. 이거 경험이라 문자 주시고요. 자, 인원도 제가 300에서 더블로 늘렸습니다. 600명으로 HLB 계열사를 커버하기 위해서.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전체 계열사가 커버 가능한 무료방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자,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기 방이 따로 있는데 자, 이 중장기 방에서 참 여러 종목이 나갔는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HLB도 신호를 드렸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작년 11월입니다, 여러분. 자,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HLB가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1월 달부터, 그죠? 쭉 당겨 보면은요,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가 늘기 시작합니다. 자, 이틀에 걸쳐 600만 주가 넘게 터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쯤 신호를 드립니다. 11월 14일 날 HLB 35,500원 이날이죠.
3만 원대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를 한참 옛날이죠. 자, 그러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죠. 단순한 FT 승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거품이 끼는 거죠. 확실하게. 제가 그래서 이때쯤 한번 매도 주문을 내요. 한번 정리해야죠. 3월 26일 날 HLB 12만 원.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잖아요. 이날.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승인 불발돼서. 자, 근데 제가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서 이거를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HLB 5월 23일이죠. 5만 원에 낙폭과대 수급포전 FDA 악재 반영. 이날입니다. 5월 23일. 자, 어떤 신호였을까요? 헤지 펀드가 들어온 걸 눈치챈 거죠, 제가. 헤지 펀드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에 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전력기기 종목이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LS 산전이죠. LS 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자, 3월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제가 LS 일렉트릭을 신호를 드린 거는 3월 초였어요.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거 20만 원 가까이 갔죠. 3배 가까이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장기방 가장 강한 섹터에 가장 강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1번. 영상 보시고 입장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신규 종목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M&A 팀을 만들었어요. 7년 만에 M&A 하려고. 제가 세력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섹터 종목들을 보는지 이 친구들이 알아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기업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이슈가 터지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 바닥에서 4만 원, 5만 원대에서 24만 원. 이게 50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단기간에. 자, 리포트인 종목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이거는 삼성을 인수 가능성까지 있어요. 미리미리 바닥에서 물량 꼭 계좌에 담아 두시고요. 자, 참 말이 많은 주식입니다. HLB. 대응이 어렵죠. 전체 계열사 카바 가능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 HLB R로 보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경험 실시간 대응방. 자, 인원도 제가 600명 늘렸습니다. 전체 계열사 카바 가능한 방은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1번 중장기방. 자,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다음에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자 드리는 자료 전체 HLB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정말 어렵게 만든 리포트고요. 특히 2번에 시나리오별 매매 대응 전략, 3번에 승인이 불발되었을 경우 대응 전략 들어가 있고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들어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있었죠. 이것도 잊지 마시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인원도 제가 600명으로 대폭 늘렸고요.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릴 예정입니다. 무료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